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로나 대 오사수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로나는 아틀레티코와 원정 경기에서 완패를 당했다. 이번 경기 역시 4-3-3 시스템을 통한 주도적인 경기가 예상된다. 다만 최전방을 구성하는 힐과 루이즈, 치안코우는 이번 시즌 처음 형성된 조합이라 전혀 호흡이 맞지 않고 있다. 삼선의 마틴 역시 창의적인 패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사수나의 밀집 수비를 상대로도 엉성한 공격 전개가 예상된다. 블린트와 로페즈의 호흡은 확실히 나쁘지 않다. 다만 이들은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는 이상 수비 라인을 높게 형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베테랑인 이들이 배후 공간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사수나의 역습에 고전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어서 오사수나는 마요르카와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 역시 4-3-3 시스템을 통한 속공 전개로 지로나의 배후 공간을 노릴 것이다. 다만 3선에서 오로즈를 제외하면 전진 패스에 능한 자원이 없다. 결국 사라고사와 가르시아의 개인 능력과 최전방 장신 스트라이커 부디미르의 제공권을 노리는 엉성한 역습이 예상된다.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에란도와 카테나의 수비 라인은 상당한 조직력을 자랑한다. 3선에서 토로가 수비 라인을 보호하고 몬카yor라 역시 훌륭한 활동량과 함께 촘촘한 밀집 수비를 구축한다. 지로나의 공격 라인은 이들의 밀집 수비에 고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지로나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다만 이들의 공격 라인의 합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오사수나의 밀집 수비에 굴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사수나 역시 역습의 위력이 강력하지 않기에 지루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아약스 대 야기엘로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약스는 원정에서 치른 1차전에서 대승을 거뒀다. 이번 경기 역시 4-3-3 시스템을 통해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것이다. 3선으로 내려간 베르하위스는 특유의 드리블 능력과 함께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는 모습이었다. 핸더슨의 빌드업과 함께 포르브스와 브로비, 베르바인의 쓰리톱이 다량의 기회를 부여받을 것이다. 득점을 위해 라인을 올려야 하는 야기엘로니아를 상대로 더욱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시즌 호흡을 맞추고 있는 슈탈로와 바스의 수비 라인은 확실히 견고하다. 특히 바스는 본래 포지션이 풀백인 만큼 빠른 배후 공간 관리 능력을 보여준다. 야기엘로니아의 무기력한 역습은 충분히 대처가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어서 야기엘로니아는 홈에서 펼쳐진 1차전을 크게 패배했다. 득점이 필요하지만 이번 경기 역시 4-4-1-1 시스템을 통한 실리적인 운영 방침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3선과 1선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마즈가 상대의 강한 압박에 전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추를리노프와 미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기적인 역습은 기대하기 어렵다. 디에고조와 스크리지프차크가 나쁘지 않은 호흡을 자랑하지만 1차전에서 상대의 창의적인 공격 전개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특히나 라인을 올려야 하는 이번 경기에서는 배후 공간 리스크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아약스가 이번 경기 역시 편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야기엘로니아는 엉성한 역습과 강제로 수비 라인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아약스의 창의적인 공격 전개에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다. 아약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베식타스 대 루가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식타스는 원정에서 치른 1차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번 경기 역시 4-2-3-1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공 위주의 공격 전개를 펼칠 것이다. 하파와 라치사는 지공 상황에서 위협적인 드리블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들이다. 페르난데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역시 위력적이다. 임모빌레와 호흡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충분히 유기적인 공격 전개가 예상된다. 다만 파울리스타와 토쿠는 엉성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줬다. 특히 3선에 출전한 은두르가 상당히 부진하며 배후 공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이었다. 라인을 올려야 하는 만큼 견고한 수비 조직 형성은 기대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어서 루가노는 홈에서 펼쳐진 1차전에서 무승부를 거뒀다.
자노티와 비슬림이 스테픈의 호흡과 마흐무드와 알리세다는 1차전에서 확실히 위협적이었다. 다만 최전방 블라디는 고작 18번의 터치를 기록하며 고립되는 모습이었다. 화력 대결에서 밀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번 시즌 처음 호흡을 맞추는 엘 와피와 파파더플러스의 수비 조합 역시 엉성했다. 이번 경기에서도 베식타스의 파상 공세의 어려움을 호소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상황이다. 베식타스가 홈에서 충분히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루가노의 역습이 날카로운 만큼 상당한 난타전 양상의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유기적인 공격 전개가 가능한 베식타스가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베식타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하트 오브 미들로시언 대 빅토리아 플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트는 원정에서 치른 1차전에서 석패를 당했다. 이번 경기에서도 3-4-2-1 시스템을 통해 속공 위주의 공격을 전개할 것이다. 다만 역습을 주도하는 바르가스와 그랜트가 호흡은 물론 상대의 밀집 수비에 전혀 영향력을 선사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최전방 장신 스트라이커 샤클랜드의 제공권을 노리는 단순한 공격 전개가 이어질 것이다. 후반 막판 실점을 제외하면 켄트와 킹슬리, 롤스의 백스리는 훌륭한 조직력을 선보였다. 또한 델빈과 보아텍 역시 훌륭한 수비 가담을 보여줬다. 플젠의 단순한 공격 전개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어서 플젠은 홈에서 펼쳐진 1차전에서 리드를 잡았다. 이번 경기 역시 3-5-2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리적인 운영 방침을 내비칠 것이다. 다만 바술린과 지르카의 제공권과 침투를 노리는 방식은 하트의 밀집 수비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결국 답답한 공격 전개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예멜카와 흐라낙 드웨는 지난 시즌부터 맞춰온 호흡을 통해 훌륭한 수비 조직력을 자랑했다. 술츠와 체르브, 칼바흐의 수비 가담과 함께 촘촘한 밀집 수비가 형성될 것이다. 하트의 측면 자원들은 이들의 밀집 수비에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팀 모두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당히 지루한 경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경기라는 생각이 든다. 하트는 득점이 필요하지만 현 시점의 공격 전개로는 플젠의 밀집 수비를 공략할 수 없을 것이다. 플젠이 리드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라피드 빈 대 브라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피드 빈은 클라우스 감독이 1차전과 다르게 4-2-3-1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려 할 것이다. 다만 이들의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수행하는 그르기치가 이번 경기를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체 출전이 예상되는 오스왈드는 전문 3선 자원이 아니다. 결국 최전방의 버그스탈러의 제공권을 노리는 세이들과 얀손의 크로스에 의존하는 공격 전개가 펼쳐질 것이다. 효과적인 공격 전개는 기대되지 않는다. 다만 수비 밸런스는 확실히 나쁘지 않았다. 스베트코비치와 야오는 훌륭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며 브라가의 지공 전개에 대응하는 모습이었다. 3선의 상가레와 우측 풀백 오스왈드의 3선 기용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나쁘지 않은 수비 조직력이 예상된다. 다만 득점을 위해 수비 라인을 올려야 하는 점은 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브라가는 카르발랄 감독이 4-3-3 혹은 4-2-3-1 시스템을 통해 주도적인 경기를 펼친다. 다만 라피드 빈이 공격적으로 나올 것을 대비해 이번 경기에서는 실리적인 운영 방침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2선과 3선을 오고 가며 양질의 전진 패스를 공급해주는 살라자르와 오르타는 이번 경기에서도 위협적인 찬스를 생성할 것으로 보인다. 카르발리와 브루마 역시 상대의 배후 공간 공략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다. 다만 최전방의 신입생 엘 우아자니와 호흡은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 유기적인 공격 전개는 기대되지 않는다. 반부와 아레이, 은비의 수비 라인은 1차전에서 견고함을 입증했다. 상대의 기습적인 공중볼 공략에 실점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탄탄한 제공권과 페르난데스의 수비 가담과 함께 훌륭한 수비 조직력을 선보였다. 라피드 빈의 단순한 전개를 상대로 훌륭한 대처가 예상되는 이유다. 1차전과 다르게 라피드 빈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다만 이들의 공격 전개는 단순하게 그지없는 상황이다. 결국 라인을 끌어올린 상황에서 브라가의 역습에 당할 확률이 높다. 난타전 끝에 브라가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가 승리를 추천합니다.
6번째로 라스팔마스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스팔마스는 카리온 감독이 4-2-3-1 시스템을 통해 나름 주도적인 경기를 펼친다. 다만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인 만큼 홈이지만 실리적인 운영 방침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의 공격을 전개할 만한 무뇨주와 몰레이로가 레알 마드리드의 강한 압박에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산드로의 침투 혹은 최전방 맥버니의 제공권을 노리는 단순한 공격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밸런스를 공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름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전개에 대응할 만한 묘책은 있는 상황이다. 수아레즈를 우측 풀백에 배치시키고 마빈 박을 우측 윙에 활용하며 협력 수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전개는 대부분 왼쪽 측면에서 전개되는 만큼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대응이 예상된다. 다만 맥케나와 마르몰의 수비 호흡은 미지수다. 체급 차이를 극복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어서 레알은 안첼로티 감독이 벨링엄의 부상으로 4-2-3-1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귤러가 이선에 배치되며 호드리구가 우측 측면으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아직 비니시우스와 음바페 라인의 호흡 및 동선이 완벽하지가 못하다. 크로스의 부재로 반대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경기 역시 왼쪽 측면 위주의 공격 전개가 예상된다. 라스 팔마스 우측 측면에서의 협력 수비에 고전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수비 밸런스는 압도적이다. 수비력 하면 밀리지 않는 맨디가 이번 경기 복귀하고 밀리탄과 르디거의 배후 공간 관리 능력과 제공권은 라스 팔마스의 단순한 역습 전개에 완벽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추아메니와 발베르데 역시 왕성한 활동량으로 수비 밸런스에 도움을 주기엔 충분하다. 레알 마드리드의 일방적인 경기 흐름을 예상해보게 되는 매치업이다. 라스 팔마스의 엉성한 역습 전개로는 반전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레알 역시 아직 공격 전개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량 득점은 생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레알 마드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